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비엔지스틸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45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8일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0.5% 정도의 상승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대비엔지스틸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레스 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철강 회사들 상당히 좋죠. 뭐 전방 산업이 너무 좋으니까는요.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IT 부분, 뭐 자동차 부분, 뭐 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업황이 크게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기 뭐 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철강 제품의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철강 제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철강을 만드는데 이제 철광석의 가격이,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철강 제품의 가격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이런 현대비엔지스틸이나 철강 업종들의 전반적인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철광석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이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 기대감 속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비엔지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실적이 나왔던 거죠. 이번에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액이 1952억인데 순이익이 224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73억이 나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게 334억, 순이익이 236억인데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에 벌었던 이익을 거의 절반 이상 달성을 했어요. 한 분기만에. 그렇다고 뭔가 매출이 폭증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매출도 늘긴 늘었는데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이익보다도 훨씬 더 급증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실적이 살아나면서 급등이 나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면은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닝 시즌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철강주들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승의 기폭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현대비엔지스틸의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이 종목이 상장된 이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올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 종목이 지난 1987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거래량이 일단은 터졌다는 것이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되겠고, 이전에는 한 24,000원대인가요? 이 자리에서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던 자리입니다. 매매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는 지지 라인으로서, 어떤 때는 고점으로서 이렇게 좀 지지 공방이 치열했던 거죠. 그 가격이 한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도 그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돌파가 되진 않았지만 돌파 시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신고가 경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들이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계속해서 두들기는 이 흐름들이 전고점에 있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전의 실적과 과연 지금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같겠느냐? 절대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엄청난 호황으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전 실적을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의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시간의 문제인 거지 자연스럽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이 한번 올해는 좀 돌파되는 그런 역사를 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은 24,000원대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24,000원대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 그래요.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도 하고 상승 수렴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점은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점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은 높아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의 매물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대가 약화되다 보니까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물 소화가 잘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승 삼각형 수렴 이후에 정점에 따라서는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로 나올 가능성에 높게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4,000원이 좀 저항이죠. 아래로는 예전에는 한 18,000원대, 19,000원대였는데 지금은 한 2만원대 초반? 25,000원 전후로 좀 지지라인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한 2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항대는 24,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서 올라갈 때마다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적 확인이 어느 정도 좀 되어야지만 전고점 돌파나 신고가 흐름들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딱히 누구 하나 모아간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최근에 들어오는 이 금융투자도 최근 들어서는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 뭔가 모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약간 좀 단타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의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관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고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도 한 3천억이 넘어가면 보통 기관들에서 또는 외국인들에서 뭔가 이런 수급이 들어올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모아가고 잡아가는 수급이 없다라는 점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아직까지 좀 뭔가 드러나지 않은 뭐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뒤늦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하고 매수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상승은 이때는 뭐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이 상승은 뭐 개인들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 기인해서 뭔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뭔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전고점이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외인들과 기관들에서 공격적인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포착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25,000원 정도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위로는 24,000원대에 저항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돌파 여부들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는 한 25,000원 정도만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 흐름을 좀 추종해서 가면서 다음 달에 있을 2분기 실적 모멘텀에 한번 돌파 기대를 걸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파가 될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래로는 25,000원 정도만 지금으로서는 훼손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는요. 그 훼손하지만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슈 종목 분석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추천 나오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다 있고요. 그날 이제 시장의 주도 테마나 주도 업종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따로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주 검색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현대비엔지 스틸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